우리가 탄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데이터 이름이 뭐였죠? 다이나믹 로프트. 다이나믹 로프트가 옆으로 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방향에서. 그 이름이 이거예요. 페이스 앵글. 타겟 기점으로 페이스가 얼마나 열려서 맞았다, 닫혀서 맞았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나믹 로프트 해석할 때도 언제 어디에서를 중점적으로 봤잖아요. 카메라 기반은 임팩트 직전, 레이더 기반은 최대 압축된 상황, 임팩트 때, 그때 인식되는데, 페이스 앵글도 롤과 벌지로 인해서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토 쪽으로 점점 맞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페이스 앵글은 열렸다라고 인식합니다. 힐 맞잖아요. 힐 이렇게 생겼죠. 실질적으로 힐을 맞으면은 바라보는 방향대로 그림이 닫혔다라고 인식합니다. 프로님들은 앞을 바라보고 쳤지만 토 맞거나 힐 맞거나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맞는 부위에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페이스 앵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로 나왔어요. 고객님 우측으로 볼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나왔어요. 고객님 왼쪽으로 볼 출발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를 붙인 이유는 클럽의 패스와 페이스 앵글이 합쳐져서 출발 방향을 만들어요. 좁혀지면은 페이스 앵글 쪽으로 많이 붙어서 출발하고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페이스 앵글에서 조금씩 벌어지면서 아까 85, 75, 65랑 같은 비율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도를 만들어낼 때 이 로프트보다 가로로 벌어지는 양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페이스 앵글이 열려 있더라도 내가 어택 앵글을 왼쪽으로 아웃인으로 클럽 패스를 만들 일이 힘들겠죠. 왜냐하면 웨지샷을 이 정도의 범위로 만약에 쳤다라고 볼게요. 각도를. 그러면 65대 35로 공이 출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볼을 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 않을까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럼 보통 벌어지더라도 이 정도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볼의 출발 방향은 페이스 앵글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죠.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붙어서 나가고. 드라이버 85, 6번 아이언 75, 웨지 65랑 동일한 비율로 방향도 똑같이 설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앵글이 볼의 출발 방향을 결정하는 데이터입니다. 볼의 출발이 세 가지겠죠. 닫혀서 출발, 스트레이트성으로 출발, 우측으로 출발. 그거를 쉽게 관찰하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예요. 페이스 앵글. 클럽 패스 들어보셨어요? 네, 클럽이 인아웃으로 나갔느냐, 아웃인으로 들어왔느냐, 타겟 방면으로 지나갔느냐를 보는 데이터가 클럽의 패스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단독으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아웃으로 때렸다 해서 공이 왼쪽으로 휠까요? 아니, 몰라요. 아웃인으로 쳤다고 해서 공이 우측으로 갈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페이스 투 패스. 해석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정타를 맞았다면 마이너스로 떴어요. 공이 왼쪽으로 휘었을 거야. 마이너스 숫자가 커졌어요. 왼쪽으로 많이 휠 거야. 0이 나왔어요. 페이스 방향 그대로 날아갈 거야. 플러스가 나오면 우측으로 돌 거야. 숫자가 계속 커지기 시작하면 우측으로 많이 돌 거야. 사전 조건은 너가 만약 정타를 쳤다면. 요거까지 보면은 우리가 9가지 구질을 해석할 수 있어요. 페이스 투 패스가 어떠한 공식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페이스 투 패스는 페이스 앵글 빼기 괄호 열고 클럽 패스 괄호 닫고. 괄호를 넣은 이유는 마이너스도 나오니까. 자, 한번 볼게요. 이 흰색 라인이 타겟 라인이에요. 페이스 앵글이 마이너스 5도로 닫혔습니다. 클럽의 패스가 마이너스 2도로 타겟 대비 아웃인으로 때렸어요. 공의 구질은 정타를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프로님들은 헤드로 설명하면 바로 맞추세요. 마이너스 5도로 닫혔습니다. 마이너스 2도로 패스가 지나갔어요. 공은 어떻게 됐을까요? 페이스 앵글보다 클럽 패스가 아웃인인가요? 인아웃인가요? 인아웃이죠. 보통 인아웃 생각하면은 공이 들어오죠. 자, 페이스 앵글부터 해석해 볼게요. 왼쪽 출발했을 것 같아요. 맞죠? 두 번째, 들어옵니다. 왼쪽 출발한 들어오. 아까 공식에 한번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5 빼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2는
빼기가 만나면 더하기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5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 페이스 투 패스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공은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도면은 해석할 때 정타 맞으셨으면 왼쪽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공은 왼쪽 출발하고 있고요. 페이스 투 패스가 마이너스면 공은 왼쪽으로 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 끝. 제가 반대인 경우 보여드릴게요. 페이스 앵글이 마이너스 5도예요. 클럽의 패스가 마이너스 7도입니다. 공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출발하다가 우측으로 가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5 빼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7은 플러스 2 되죠. 플러스면은 공은 우측으로 돕니다.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죠. 당신은 왼쪽 출발을 했을 거고요. 페이스 투 패스가 플러스 2니까 우측으로 돌았을 거예요. 만약 정타를 치셨다면요. 편하게 숫자 하나 한번 불러주세요. 페이스 앵글 몇? 클럽 패스 몇? 4에 6. 4 빼기 6은 4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2. 우측 출발했을 것 같아요. 드로. 맞죠? 프로그램 한번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2에 2. 왼쪽 출발했을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두 개가 똑같지만 페이스 앵글의 비율이 훨씬 높다 그랬죠. 출발 방향에서. 그럼 왼쪽 출발하셨겠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출발했겠네요. 그리고 드로우는 좀 많겠죠. 마이너스 2 빼기 2는 마이너스 4예요. 근데 프로님 만약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했으면 0이잖아요. 이 방향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 페이스 앵글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뜨면은 왼쪽 출발하셨겠는데요. 0이 뜨면은 똑바로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요. 플러스면은 우측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 투 패스가 마이너스면은 왼쪽으로 돌 것 같은데요. 플러스면 우측으로 돌 것 같은데요. 0이면은 이 방향 그대로 날아갔겠는데요. 단순히 클럽 패스는 이 구질을 만들어주는 역할 정도만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거 앞에 사전 조건이 있어요. 만약 내가 정타를 쳤다면, 앞으로 만약 정타를 안 쳤다면을 알려드리려고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정타를 안 쳤다는 거는 타점이 막 이렇게 맞는다라는 얘기잖아요. 크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우 맞잖아요. 토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헤드는 뒤로 밀려나요, 미세하게. 그러면서 공은 이걸 타고 돕니다. 기어처럼 이렇게 맞물려요, 이렇게. 그래서 공은 축이 갑자기 뒤틀리면서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해요. 반대로 힐 맞으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밑에 맞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딱 맞고 밀리면서 스핀량이 늘어나요. 위에 맞으면 밀리면서 스핀량이 줄어듭니다. 프로님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밑에 거는 직접 경험을 해 보셨을 거고 위에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필드 레슨 가셨을 때. 자, 밑에 맞추는 경우는 혹시 그린 주변 샷 할 때 낮게 가서 찌직 할 때 어디 맞추시나요? 밑에 쪽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기어 이펙트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필드 레슨 갔는데 고객이 이렇게 쳤어요. 갑자기 최하점이 앞으로 가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 맞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샷 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기어 이펙트가 발생한 겁니다. 프로님이 딱 치고 어금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기어 이펙트 발생한 겁니다. 원래는 그 샷이 아니고 페이스 투 패스까지 적용된 샷이 날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공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를 목격하는 거예요. 페이스 앵글이 열렸어요. 배웠죠? 우측으로 출발하셨겠네요. 그리고 당겨쳤어요. 그러면 공은 우측으로 돌겠는데요 잖아요. 토 맞잖아요. 앞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요. 드로 날 수도 있어요.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이름은 무게중심점입니다. 프로님의 이름은 페이스면이에요. 무게중심이 페이스면을 딱 붙어서 잡고 있어요. 잘 밀릴까요? 뒤에서? 뒷사람이 밀어요. 저쪽으로. 페이스면을. 공이라는 사람이 밀어요. 잘 안 밀리겠죠? 안 밀리죠. 제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잘 밀어요? 제가 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멀어지기 시작했고 프로님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밀면 밀리겠죠. 이 선이 더 길어지면 더 길어질수록 더 잘 밀리지 않을까요? 무게중심점이 페이스면보다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기어 이펙트 발생은 올라갑니다. 제가 딱 잡고 있다라는 표현은 아이언과 웨지의
좌우의 기어 이펙트는 내가 딱 잡고 있는 형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멀어진 형상을 드라이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프로님이 컴플레인 걸었고 그 프로님의 드라이버가 뒤에 무게중심점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뒤에 무게중심점이 더 있다라는 거는 뒤로 밀려나서 기어 이펙트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아까 배울 때 스매시 팩터가 조금 더 나오는 경우에 미세하게 토 쪽으로 상단부를 맞았을 때 스매시 팩터가 좀 더 나옵니다. 백스핀이 그만큼 줄어드는 위치가 상단부고요. 토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의 드로우 현상과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는 게 합쳐지면서 최대 스매시 팩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웨지 설명하실 때도 기어 이펙트 잘 먹는다면서요. 이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을 안 잡고요. 한쪽만 잡고 있어요. 이쪽 밀면 잘 밀릴까요?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무게중심점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 가까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기어 현상이 잘 발생해요. 우리가 웨지를 잡고 웨지의 무게가 상단부에 있는 상태에서 밑을 쳐버리면은 횟가닥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기어 이펙트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좌우는 발생이 잘 안 하겠죠. 무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투어 밴에서 근무할 때 드라이버 안에 한멜팅이라고 젤리를 주입을 많이 했어요. 물어봐요. 프로님의 구질은 어떤 쪽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쪽으로 안 가는 게 좋은가요? 어디다가 싸드릴까요?도 물어봐요. 힐 쪽으로 쏘기 시작하면은 헤드 페이스가 빨리 닫히기도 시작하지만 반대쪽으로 밀리는 현상도 커지게 돼요. 왜냐면 닫히는 현상과 밀리는 현상이 두 개가 다 작용하기 때문에. 뒤로 놓으면은 스매시 팩트는 좀 줄어들지만 안전하게 위로 포올리면서 관용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페이스면으로 가깝게 쏘면은 내려올 때 각도가 어택이 좀 더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포올리는 동작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안에 젤리 주입을 할 때도 이런 기어 이펙트의 변화도 생각을 하고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한 6g 이상의 좌우 편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구질 변화도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 투 패스도 배웠고 기어 이펙트도 배웠어요. 그렇다면은 스트레이트를 보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드릴게요. 페이스면이 정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방면 그대로 치면서 정타를 맞았어요. 공은 당연히 스트레이트에서 날아가겠죠. 이 클럽 스피드에서 가장 조금 날아간다고 가정을 하는 현상은 헤드 페이스 앵글이 닫혔어요. 그리고 인아웃으로 때렸어요. 공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정타를 맞았다면 원래는 시작 전부터 왼쪽 출발하고 인아웃이니까 드로우가 나야 되죠. 여기 어금니 맞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맞으면 앞으로 날아가거나 기어 이펙트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우측으로도 돌 수 있어요. 가장 조금 날아가는 스트레이트 샷이고요. 한 중간 정도 날아가는 스트레이트 샷은 열려 있어요. 아웃인으로 쳤어요. 토우 맞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이트를 날아갈 수도 있고 드로우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그럼 세 가지의 스트레이트 방식을 우린 알게 됐죠. 그러면 결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원인이었어요. 스트레이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원인과 내가 만약 정타를 쳤다면에 대한 원인이었다면 다음 장부터는 결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스핀축. 우리 아까 잠깐 배웠죠. 스핀축이 비행기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측으로 꺾이면 꺾일수록 이렇게 그 방면 그대로 가고 왼쪽으로 꺾이면 꺾일수록 드로우로 가고 스핀축을 만들어내는 거는 D플레인이라는 아까 그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나믹 로프트와 페이스 앵글이 상향선을 만들고 어택 앵글과 클럽의 패스가 하향선을 만듭니다. 이 면적 자체를 D플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스핀축은 직교로 꽂히게 됩니다. 같이 돌아요. 정타를 맞았다면. 그럼 이게 페이스 투 패스를 나타내는 동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 투 패스가 3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웃인으로 마이너스 3도가 나왔습니다. 3 빼기 3은 6이죠. 그러면 볼은 우측으로 6으로 돕니다. 페이스 투 패스 맞죠? 근데 이런 경우 있죠. 페이스 투 패스가 방금처럼 6이 나왔어요. 근데 스핀축이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어디 맞았을까요? 맞아요. 토 맞은 거죠. 플러스가 나왔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토 맞은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왔고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힐 맞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의 원인은 내가 어떻게 휘둘렀고 열려서 맞았는지 인아웃으로 때렸는지에 대한 결과라면 요 사이에 정타 구간이 들어가고 결과값으로 얘를 보면 됩니다. 어려울 줄 알았죠, 처음에. 만약 정타를 안 맞았다면. 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스핀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스핀축이 어느 정도로 꺾여야지 드로우 페이드고 어느 정도 꺾여야지 훅 슬라이스로 봐야 됩니까? 보통은 한 자리 숫자 있죠. 1이랑 뭐 0은 스트레이트라고 보고요. 2가 넘어간 숫자 한 자리, 9.9까지는 대략적으로 드로우 페이드의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두 자리 숫자 넘어간 거 있죠. 10이 넘어간 숫자. 그때부터는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어떻게 애매해지냐면 기준점을 100야드 날아가는 동안에 스핀축이 5도가 꺾이면 3.5가 벗어납니다 라는 기준점이 실제 테스트에서 나왔어요. 그럼 요 기준점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두 자리 숫자면은 5도가 아니고 10도로 바꿀게요. 그리고 3.5야드에 3.5를 곱하기 2 하니까 7이 되겠죠. 100야드 날아가는 동안에 7야드가 벌어집니다 했을 때는 약간 갸우뚱 하는데 드라이브 한 300야드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300야드 가면은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아까 10으로 했으니까 300야드 가는 동안에는 7 곱하기 3으로 보면 되겠죠. 21야드예요. 드라이버 쳤을 때 한쪽으로 21야드. 양쪽으로 따지면은 42야드의 폭이 보여요. 이거를 드로우 페이드로 봐야 될까요? 훅 슬라이스로 봐야 될까요?에 대한 느낌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이 두 자리로 보는 겁니다. 프로님 생각에는 나는 훅 슬라이스가 아닌 것 같아. 13으로 잡을게요. 이러면 프로님은 13부터 슬라이스의 느낌이 강하다고 잡으시면 되는 거고 15로 잡을게요 하면 15로 잡으셔도 돼요.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디플레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이나믹 로프트하고 어택 앵글이 있어요. 드라이버는 좁아요. 맞죠? 심지어 85%, 15%의 힘으로 위쪽으로 날아갑니다. 여기에 직교로 이렇게 꽂혀 있어요. 맞죠? 스핀축이. 드라이버는. 자, 돌리면은 휙휙 빨리 돌아가요. 약간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웨지 같은 경우는 볼게요. 넓어요. 65, 35%로 이 정도 선상에서 날아갑니다. 맞죠? 얘를 아까 그만큼 꺾으려면 제 손이 엄청 돌려야 돼요. 스포츠카 운전대, 레이싱카 운전대 좁아요. 살짝만 돌려도 제 팔에 있는 선이 확확 돌아가죠. 자, 투어밴 제가 탔다 그랬잖아요. 투어밴 운전대 이만하거든요. 그만큼 돌리려면 이만큼 돌려야 돼요. 혹시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바하슨이 웨지샷으로 이렇게 페이드 먹여가지고 온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한 몇십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일어나고 기립박수 쳐요. 그 드라이버 쳤으면요 다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스핀을 만들어낸 로프트의 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만큼 좌우의 턴을 만드는 스핀축을 꺾는 게 더 벌어져야 되고요. 좁으면 좁을수록 살짝만 돌려도 커브량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핀축의 핵심, 디플레인과의 핵심 내용이에요. 디플레인이 휘돌아도 스핀을 만들어낸 로프트가 줄어들면 더 커브량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스윙 플레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동작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레이더 기반 같은 경우에는 H 플레인이라든지 뭐 스윙 디렉션이라든지 이런 용어로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카메라 기반에서는 어깨 동작이 닫고 찼느냐 열고 찼느냐라는 내용으로도 많이 얘기합니다. 보통 호리즌, 그러니까 우리 수평선상에서 스윙 플레인을 해석하면은 이것도 스윙 플레인이고 이것도 스윙 플레인이 얼마나 타겟 대비 닫혔느냐 열렸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H 플레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스윙 디렉션이라고도 얘기하고 어깨가 닫혔다라고도 얘기하는 게 이런 현상입니다. 자, 어드레스가 센터에서 스윙 플레인이 정확하게 타겟을 바라본 상태에서 제가 스윙을 시작합니다. 클럽 패스가 타겟 방면 제로로 치는 경우는 여기겠네요. 왜냐면 내 몸 기준으로 도니까. 여기서 제로가 되고 이 전으로 따지면은 인아웃이 되겠네요. 이 후로 따지면은 아웃인이 되겠네요. 자, 이게 방향에 대한 전환이고, 자, 이제 어택에 대한 전환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일 우측에 있는 볼은 어택이 되게 강하게 들어와요. 두 번째 볼은 조금 덜 강하게 들어와요. 세 번째 볼은 거의 완만하게 지나가요. 제로로. 네 번째 볼은 반대로 올라가면서 맞아요. 다섯 번째 볼은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맞아요. 자,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자, 이 상태로 제가 아이언을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바라보는 수평선상의 이 플레인이 유지가 되어 있다면 아이언 칠 때는 인아웃으로 가게 됩니다. 프로님들의 동작을 보시면 대부분 아이언을 치실 때 클럽 패스가 올바른 분들은 이런 동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이언을 치실 때 나의 스윙 플레인의 방향은 열려 있을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죠. 여기가 최하점이고 공은 여기서 맞겠죠. 이만큼 어깨 턴이 돌아갔겠죠. 여기선 타겟 방면으로 스퀘어로 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을 항상 내가 동일하게 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영상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 숫자로도 보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스윙 플레인의 수평선상의 스윙 플레인을 바라보는 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최하점을 지나서 공을 맞을까요? 아니면 공 맞고 나서 최하점을 도달할까요? 지나서 맞죠. 지나서 맞는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센터를 꽉 잡고 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와요. 최하점 지났어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헤드의 경로가 이렇게 오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맞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상대적으로 그 몸을 튼다라는 거는 공을 히팅하기 전까지의 프로님의 몸 동작을 봐주세요. 드라이버 치실 때 이렇게 치시나요? 이렇게 치시나요? 두 번째죠. 두 번째라는 거는 스윙 플레인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는 해석을 해볼게요. 최하점을 지나서 스퀘어로 맞고 돌아오죠. 요거를 나타내는 게 수평선상의 스윙 플레인입니다. 수평선상의 스윙 플레인은 이렇게 찾느냐, 이렇게 찾느냐, 이렇게 찾느냐. 그럼 여기서 옆구리에서 옆구리까지의 헤드의 이동 경로를 면으로 만들면 요 하단부 플레인이 나와요. 웨지 같은 경우에 스퀘어로 두더라도 항상 공 맞을 때 우측으로 치고 있는데, 이걸 타겟 방면으로 바꾸고 싶다면 요 녹색깔을 오픈을 하게 되면은 타겟 방면으로 가게 됩니다. 저거를 보면서 나의 클럽 패스를 조정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 수평선상의 스윙 플레인 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직선상의 플레인 각, 버티컬이라고 부르고 스윙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샤프트로 이렇게 스윙하는 이 각도에 얼마나 업라이트한가, 얼마나 플랫한가를 나타내는 게 수직 상태의 스윙 플레인 각도입니다. 얘가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어택 각도가 가팔라지고, 뉘어 있으면 뉘어 있을수록 어택 각도는 완만해져요. 회전량의 범위, 클럽에 대한 패스의 역동성은 더 강해지고요. 업라이트해질수록 어택은 되게 역동성 있게 바뀌지만 방향에 대한 건 덜 역동적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평가하는 게 수직 상태의 스윙 플레인 각도를 보는 거예요. 오히려 수평을 좀 더 제가 강조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평은 방향에 대해서 직관적이고 우리 오해 법칙은 방향에 대해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도를 잘 이해하시면은 볼의 각도를 명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캐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캐리? 출발부터 떨어지는 데까지. 저한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장타 대회 내리막 50m를 칠 건데 잘 읽죠? 잘 못 읽어요. 왜냐면 평지 데이터만 나옵니다. 모든 런치 모니터는. 트랙맨이든 뭐 GC쿼드든 QED든 저희 장비 모두 다 평지 데이터만 인식됩니다. 장타 대회 하시려면은 어디서 치던 간에 평지 데이터만 나옵니다. 토탈은 떨어지고 튀기고 굴러가는 것까지 합쳐서 토탈 거리라고 불러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캐리랑 짝꿍이니까 그냥 넣어놨어요. 사이드와 커브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넣어놨습니다. 사이드는 타겟 기점에서 얼마나 우측으로 떨어졌는가, 얼마나 좌측으로 떨어졌는가를 타겟 기점에서 바라보는 게 사이드라는 용어고요. 커브는 이럴 수 있어요. 왼쪽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5m 정도 커브량이 있는 다음에 센터로 왔어요. 그럼 커브는 5m, 사이드는 0. 다른 거예요. 자,
에이펙스, 하이트라고도 부르고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퍼터 빼면 13클럽 정도 되잖아요. 치면은 하이트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웨지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웨지는 짧게 올라가서 하이트를 찍고 내려오는 거고, 드라이버도 멀리 올라가서 그 하이트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혹시나 이 하이트가 한두 개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떨어지는 갭 자체가 미세하게 틀려질 수 있다는 게 하이트 피팅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걸 약간 정정하고 있는 이유가, 요즘에 어떤 브랜드는 우리는 탄도가 다 다른데 비슷하게 떨어지게끔 만들 수 있어요 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걸 보는 이유는 최고점을 보기 위해서. 저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백스핀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행타임, 공 출발부터 떨어질 때까지에 대한 몇 초. 아까 제가 PGA 평균 데이터 7.8초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걸로 재미난 거 알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은 PGA 평균이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드라이버 스윙을 빵 해서 쳤어요. 스핀 양이 2686이라고 떴습니다. 스핀 양은 아까 우리가 단위가 RPM으로 한다 그랬죠. RPM은 분당 도는 거니까 초당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나누기 60. 그럼 1초에 얼마나 도는지 나왔을 거예요. 저는 평균적으로 7.8을 쳤다고 합니다. 곱하기 7.8 얼마나 되죠? 이게 실질적으로 볼 출발부터 떨어질 때까지에 대한 도는 양이고요. 1m 가는 동안에 얼마나 갔는지를 한번 볼게요. 나누기 250. 제가 250m를 쳤다고 가정하고, 그럼 1m 가는 동안에 얼마나 돌았을까요? 몇 바퀴 돌았나요? 1.39.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게 1m로 볼게요. 공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이언 치면 4바퀴, 5바퀴 이렇게 돌 거고, 드라이버 치면은 2바퀴도 안 돌아요. 그래서 여기 딱 치면은 공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2686을 보잖아요. 2686바퀴 도는 걸로 생각하세요. 공 맞자마자 막 이렇게 도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마무리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네,